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특별히 증시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눈에 띄는 호재는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감성적인 측면 분위기가 좋고 또 그리고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가 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세계 증시가 긍정적인 거고 한국은 철저히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이슈가 있었죠. 그 비상계엄령.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이 바닥 확인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 확인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하락이 더 강화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한국 증시는 중요했던 날인데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발목이 잡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특별한 이슈 없었고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거 보이지 않고요. 그런 상황들이 그냥 계속해서 지속 중입니다. 그 재밌는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요. 한국 주식이 지금 싸긴 쌉니다.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증시인데 보시면은 지금 PER이 8.39라고 하네요. 이 지금 여기 데이터에는요. 근데 웬만한 금융위기 때나 이 정도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이미 어떤 금융위기급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긴 됩니다. 2008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또 그리고 2018년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됐던 그때, 2020년 코로나 때 굵직했던 위기 때 수준으로 지금 쌉니다. 물론 이제 그때보다 조금은 아직 더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면 충분히 그만큼 싸질 수가 있죠. 한국 증시는 엄청나게 싼데 더 싸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좀 비싸거든요. 근데 더 비싸지려고 하고 있고요. 양극화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미 한국 증시는 거의 바닥권으로 그죠? 거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거의 굉장히 저렴한 영역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미국이 삐끗하면 어떻게 되나? 그럼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되려나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어갖고 싸지만 한국 주식을 쉽게 매수할 수는 없고 비싸지만 미국 주식을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 좀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 오래간만에 좀 하나 좀 봤습니다. 나머진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는 있는데 40조 채한 펀드 및 회사채 어쩌고저쩌고 매입 프로그램 한다 하는데 하여튼 한국은 투자 심리가 맛이 가버렸죠. 그래서 별로 이게 먹히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좀 대단하죠, 그죠? 굉장히 좀 심각하죠.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빠질 수 있다 한국도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도 아시아 증시 장중에는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금리나 달러가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주식시장은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그냥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죠. 미국과 유럽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상승 중입니다. 어,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할게요. 일본 증시입니다. 박스권 상단 요 자리죠. 아이고 손이 잘 안 꺼지는데 이날 종가 중요하겠죠. 9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 상단 생각하시면 되는데 박스권 상단 부근에 와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특별한 위기 없는 거죠.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중국 증시는 오늘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요렇게 지난번에 내려온 이걸 극복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일단 진행 중인 거고 글쎄요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겠으나 하여튼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증시가 그죠 지난번에 역사적인 저점을 하나 확인했죠.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찔끔찔끔 높아지고 있죠. 물론 이제 고점을 아직 잘 높이지 못하는 게 이 고점이라도 빨리빨리 높여야 되는데 잘 못 높인다는 게 이게 조금 좀 이제 발목을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입니다. 중국 증시도요. 한국만 문제죠. 유럽 증시는 하늘을 뚫고 날아가고 있고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요.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 아침에 보여드렸다시피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삼각 수렴형에서 아래쪽이 아니고 일단 위쪽으로도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증시 분위기는 한겨울을 벌써 달리고 벌써 한겨울에 와 있죠. 오늘 가볍게 그냥 한국 증시 내용만 좀 체크하고 마칠게요. 장 초반에 뭐 조금 버티는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코스피가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지력 안 보이고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 비상계엄 선포된 그날 아침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차라리 이제 폭락이 나오는 게 낫다고요. 폭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팍 터지고 이러면은 차라리 반등하기가 쉬운데 근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오늘 상승도 아니고 오늘 또 하락했단 말이죠. 어제 어제의 양봉마저 되돌려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탄하게 계속 빠지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전저점인데 이 자리에 대한 지지 의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늘 기술적으로 좀 코스피를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코스피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 여기서 뭐 빨간 게 하나 올라오고 있죠. 중요한 선이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빨간색 선은 뭐냐면요. 빨간색 선은 보시면 한국 증시는 이렇게 한 덩어리 올랐었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덩어리가 이게 딱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중요한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의 어떤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해 보면 빨간색 선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이 어떤 지금 코스피를 버티게 하는 마지막 자리란 거죠. 어떤 지금 코스피가 대폭락을 하지 않게 버티게 만드는 어떤 그런 중요한 마지막 지지선, 뭐 마지막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자리를 지난번에 붕괴를 시켰고요. 11월 13일 날. 그리고 나서 화들짝 튀어 올랐어서 그래도 괜찮나 싶었어요. 근데 그리고 12월 3일 날 그 자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계엄이 터졌죠. 비상계엄 때문에 이 빨간색 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항으로 이틀 동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글쎄요,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지지력을 못 잡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 보고 있었는데 야, 다들 하나같이 힘이 없긴 하더라고요. 예, 좀 막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막 흔히 속된 말로 표현하는 뭐 그런 잡주들 이상한 것들 빼면은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강한 종목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이건 뭐 분봉이고 뭐고 볼 것도 없이 그냥 잘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 부근에서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니 조만간 한국 증시에도 뭐 순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순풍이 불려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을 이거를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잘 보고 계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요 잘 빠지고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이 그냥 지지력이 안 보이죠. 1136, 37 그 자리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직전 저점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지지력이 안 보입니다. 자꾸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딱 바닥이 있고 고무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맨 처음에 고무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맨 처음 떨어뜨리면은 탕 하고 많이 튀어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번 더 부딪혀서 또 올라올 땐 적게 튀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땐 더 적게 튀어 올라오고 적게 약간 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자리가 이제 1130인가 뭐 1136인가 되는 그 자리인 거죠.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탕 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이건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 같은 게 일단 보이지가 않죠. 마냥 죽지만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심각할 텐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참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쌉니다. 한국 주식 싸요. 상당히 싸긴 싼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지려고 한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싼 거가 더 싸질 수 있고 비싼 건 더 비싸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코스닥도 지지력이 보이지가 않는다. 분봉 이런 거 딱히 볼 것도 없이 잘 빠지고 있다는 거고 굳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물론 아침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코스닥은 지금 상황에서 굳이 한국 증시를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코스닥을 굳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언제죠 이게 11월 6일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하락이 지금 이렇게 쭉 하락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선들을 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뭐 여러 가지 추세선들이 지나갑니다만 복잡하게 지나갑니다만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을 당장 하고 봐야 되는 자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 수렴형, 이렇게 바닥은 확실하죠. 바닥은 1136 이 자리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위쪽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될 겁니다. 이런 추세선을 분봉에다가 그어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5분봉에 작성한 거죠. 11월 6일날 고점과 이렇게 쭉 내려오는 라인들을 연결을 하면 이런 추세선이 나오는데 코스닥이 의미있게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을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의미있게 넘어가서 다시 여기서 눌림 나오고 다시 이 자리 지지하는 게 확인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힘이 이제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나름 이제 제가 그 아까 전에 공 튀어가는 걸로 표현을 했죠. 공을 위해서 탁 떨어뜨리니까 튀어오르고 하다 이제 공의 탄력이 점점 줄어들고 거의 이제 바닥에 멈춰가긴 멈춰가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일단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거긴 하고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라고 해요. 요렇게 그죠? 삼각 수렴형인데 아무튼 이 오랫동안 공이 탕탕탕탕탕탕 이제 잔잔하게 튀면서 어떻게 됐죠? 힘이 모여 있습니다. 힘이 모여 있어요. 운이 뭐 다행히 어찌어찌 해서 위쪽에 있는 이 힘이 위쪽으로 튀어나오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이게 아래쪽으로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곡소리가 또 날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12월이 돼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등 세계 증시가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한국 증시 저렇게 많이 싸고 그리고 이미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 증시 급등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 지 혼자 여기서 과연 폭락으로 이어질까? 좀 고개가 뭐 갸우뚱하긴 합니다. 야, 그게 말이 될까 했는데 사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어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완전 보시면은 온도가 그죠? 냉탕과 온탕입니다. 사실 그 머릿속으로는 잘 상상이 안 되긴 해요. 여전히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야, 미국은 급등하는데 한국은 폭락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지금까지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아직까지 더 빠지려고 어떤 지지력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죠? 야, 이 상황에서 더 아래쪽으로 폭락하는 게 가능할까? 이 선 붕괴되면 분명히 폭락인데 폭락이 가능할까? 고개가 좀 갸우뚱하니 하방 베팅은 안 하고 상방 베팅도 못 하고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차라리 여기서 한번 튀어 올라오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폭락을 하면 차라리 폭락을 하면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어떤 단기 메리트가 생겨나기 때문에 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딱히 이렇게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개별 종목 같은 걸 뭐 좀 건드려 볼까 싶어서 봤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새파란데 개별 종목이라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개별 종목이 지금 당장 좋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그래서 좀 애매한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순환매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 순환매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게 뭐 게임이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빠졌던 종목들이죠. 소외됐던 종목들 그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종목들이 한 몇 년간 빠졌잖아요. 이런 종목들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어쩌면 2차전지 친구들도 조금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도 사실 상당히 소외되긴 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뭐 이쯤에서 그리고 만약 코스닥이 반등을 한다라면은 2차전지는 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소외된 친구들을 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최근에 튀어 올라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에 쭉쭉쭉쭉쭉쭉 소외가 되고 몇 년간 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들을 한번 보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종목이나 이런 업종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튀어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눌리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눌림을 해소하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매수해야지. 그럼 이 포인트에서 매수해야지 생각하면서 지켜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시장이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일단 계속해서 바닥을 못 잡고 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요런 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개별 종목 같은 거나 뭐 살짝 해보면 좋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 뭐 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미국 반도체가 좋았으니까 반등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삼성전자를 아직 의미 있게 바닥이 확인했다. 아, 여긴 이제 바닥이야. 여기 52,000원은 바닥이야.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5분 봉이죠. 아직까지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쯤 더 좀 시련을 좀 겪은 다음에 조금만 더 확인해서 얘가 이제 좀 더 올라간다.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쌍바닥 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일단 단기 바닥이고 여기 또 다른 바닥을 하나 확인 진행 중인 거고, 아직 이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 근데 어쨌든 끝났을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2차 전지 이런 친구들도 지금 보시면 이건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언제죠? 7월 달부터,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 지금 12월까지 1년 넘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일단 이 정도 빠졌으면 어떤 소외된 다음번에 순환매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잘하면 이런 데서 쌍바닥을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근데 뭐 아직까지 바닥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있다고요. 하여튼 뭐 저런 종목을 지금 뭐 추천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뭐 그냥 가볍게 말씀만 좀 드려봤습니다. 미국 증시는 요즘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죠. 채권은 이제 저항권에 왔으니까 이제 상승에 둔화될 수 있다. 경계하자. 현금 비중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달러는 강세에서 달러 강세는 많이 안정이 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나타나고 있고, 달러가 강세에서 안정이 되다 보면은 구리라든가 이런 원자재들, 중국 증시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구리나 뭐 국제유가나 이런 원자재들이 빠지지 않고 버티거나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요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